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젠 연구팀의 이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팀이 올해 1월에 JITC에 발표하였던 새로운 항암 백신이아 바이러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항암 바이러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최근에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논문에 소개되었던 SJ600 시리즈 항암 백신이아 바이러스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 바이러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감염성의 입자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감염시켜서 종양을 파괴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온콜리틱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하고요.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은 아데노바이러스, 헐프스 바이러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백신이아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 모두 더블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이고요. 저희 백신이아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지놈의 크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숙주세포의 핵 내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반면에 저희 바이러스는 사이토졸에서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암 백신이아 바이러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는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서 처음 사용되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만 명 또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이미 주사가 된 바이러스이고요. 그래서 다른 항암 바이러스들은 원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서 처음 알려졌다라고 하면, 저희 바이러스는 이미 사람한테 충분히 백신으로서 사용이 되어서 안전한 것이 입증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 바이러스는 원래 그 실체가 DNA 또는 RNA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암세포로 전달할 수 있는 벡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백신이아 바이러스는 그 지놈의 길이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길이가 긴 치료 유전자도 넣을 수가 있고, 치료 유전자를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 여러 개를 한 개의 바이러스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치료 유전자를 쉽게 종양세포 내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핵내가 아니라 사이토졸에서 리플리케이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그 지놈이 숙주세포의 지놈 안으로 인테그레이션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항암 백신이아 바이러스가 종양을 파괴할 수 있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항암 바이러스가 종양세포를 직접 감염시키고 그 안에서 증식이 되어서 이 종양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다이렉트 라이시스의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항암 바이러스가 종양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내피세포도 감염시킬 수 있어서 이것을 파괴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항암 바이러스가 종양세포에 감염되어서 종양을 터뜨리게 되면 기존까지는 노출되지 않았던 암 항원이 바깥쪽으로 노출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인지할 수 있게 되어서 면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감염되지 않은 종양세포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스스로 찾아가서 파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최근까지 연구는 이 세 번째 메커니즘, 정말 항암 바이러스를 투여하게 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종양세포를 찾아가서 제거할 수 있는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양 마우스 모델에 저희 항암 바이러스를
종양 내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1 곱하기 10의 7승 또는 5 곱하기 7승으로 투여하면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멜라노마, 레날 캔서에서 모두 종양 성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관찰하였고요. 또 이 종양 조직 내에 어떠한 면역세포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CD3 포지티브 T셀이라든지 사이토톡식 T셀, 헬퍼 T셀과 같은 것들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종양 조직 내로 충분히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종양 조직을 면역 형광 염색한 다음 관찰해 보았는데요. 이 빨간색 종양 조직 내에 항암 바이러스를 투여하지 않은 컨트롤의 경우에는 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저희 항암 바이러스를 주사하게 되면 그 컨트롤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이 CD8 포지티브 사이토톡식 T셀들이 종양 조직 내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이뮤놀로지컬리 콜드한 튜머를 굉장히 이뮤놀로지컬리 액티브한 핫 튜머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종양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들어온 면역세포가 스스로 프롤리퍼레이션 해서 종양 주변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 실제로 저희 항암 바이러스를 처리를 하면 그 면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고요. 저희가 이제 더 궁금했던 것은 이 활성화된 면역이 실제로 종양 특이적으로 활성화된 것인지를 검증하고 싶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마우스에 종양을 심고 그 저희 항암 바이러스를 처리하였을 때 그 종양에 들어온 T세포들을 분석해 보면 물론 이런 그 면역세포가 백신야를 인지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이 암 항원, 튜머 안티젠을 인지를 하고 튜머를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도 컨트롤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메커니즘인 저희 항암 바이러스가 종양을 파괴해서 암 항원을 노출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암세포 내로 이런 림포사이트라든지 사이토톡식 T셀들을 굉장히 유의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으면서 그러한 T세포들이 이 암에 대한 그 반응을 통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바이러스를 임상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데는 그 투여 경로상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자체는 그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사를 하게 되면 먼저 간이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고 또 혈액 내에서는 중화항체라든지 컴플리먼트, 보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주사한 바이러스의 일부만이 실제로 종양 조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항암 바이러스들은 종양 내에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하는 인트라튜모럴 인젝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인트라튜모럴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노마 같이 표재성 암인 경우에는 굉장히 용이한 투여 방식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라든지 신장암, 췌장암 같이 우리 몸의 심부에 있는 암인 경우에는 주사 바늘을 심부 암 쪽까지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주사하기 좀 부담스러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우리 항암 백신야 바이러스를 정맥 주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한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을 덜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컴플리먼트 시스템, 보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중에서도 이 컴플리먼트 시스템, 보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경원체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 내에는 이러한 보체계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인지하고
바이러스를 옵소나이제이션 하거나 라이시스, 파고사이토시스의 방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이러한 컴플리먼트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정상세포의 표면에는 CD46이나 CD55, CD59와 같은 이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요 점에 착안을 하여서 저희 백시니아 바이러스 표면에도 이러한 컴플리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를 노출시키면 혈액 내에 바이러스를 주사하여도 컴플리먼트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양 내까지 바이러스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고요. 이 세 가지 단백질 중에서도 CD55라고 하는 단백질이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 패스웨이의 모든 경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CD55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저희 바이러스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CD55라고 하는 단백질은 원래는 세포의 표면에 발현한 단백질이고요. 이 엑스트라셀룰라 도메인 중에서도 4개의 스시 도메인이 펑셔널 그룹에 해당합니다. 이 도메인을 가지고 저희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과 퓨전시킨 다음 바이러스의 재조합을 하여서 백시니아 바이러스 표면에 CD55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디자인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 바이러스를 SJ600 시리즈 바이러스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과 퓨전을 하여서 다양한 종류의 SJ600 시리즈 바이러스를 디자인을 하였고요. 첫 번째 저희 실험은 인비트로 상에서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한 SJ600 시리즈 바이러스가 CD55를 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팩스랑 웨스턴 블롯 결과상 저희가 디자인한 600 시리즈 바이러스는 모두 CD55를 잘 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SJ607이라고 하는 형태의 바이러스가 CD55를 가장 많은 정도로 발현하고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 CD55라고 하는 단백질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CD55에 바인딩하는 엔티젠을 처리한 다음 면역 형광염색법을 사용을 해서 607이 감염된 그 세포 안에 CD55가 발현을 하고 있고 그 위치가 바이러스가 리플리케이션 하는 호스트셀의 사이토졸에 해당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드 파티클과 전자현미경 기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바이러스의 표면에 CD55가 발현하고 있고 저희가 디자인한 대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관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디자인한 SA600 시리즈가 CD55를 발현한다는 것을 관찰한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실제로 기능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 바이러스를 컴플리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혈청을 구매하여서 2가지를 반응을 시키고 바이러스의 액티비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CD55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그 액티비티가 대략 한 20에서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SJ600 시리즈 바이러스는 사람의 혈청 내에서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액티비티를 유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요. 앞서 가장 CD55를 많이 발현하였던 607번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혈청을 처리하지 않았던 대조군 대비 그 바이러스의 활성을 대략 한 75에서 80%까지 유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혈청의 농도를 최대한 높였을 때 CD55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그 활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 CD55를 발현하는 607번 바이러스는 그 활성이 사람의 혈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디자인한 600 시리즈 바이러스가 정말 실제로 CD55를 표면에 발현을 하고 있고 인비트로상 사람 혈청 내에서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는 것을 검증한 연구였고요.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정맥으로 주사했을 때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우스 종양 모델에 600 시리즈 바이러스를 정맥 주사로 투여한 다음 종양 성장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HCT116 대장암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CD55를 발현하는 바이러스가 단 한 번 정맥 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 성장을 상당히 억제를 하였었고요. CD55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저희가 이 실험에서 사용한 바이러스의 농도가 이전 그 종양 내 직접 투여에 사용한 바이러스 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적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사용하였음에도 단 한 번의 정맥 내 주사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관찰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양 모델인 A549 폐암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CD55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 발현한 607 바이러스를 로우도즈와 하이도즈로 투여를 하였고요. 각각의 도즈에서 모두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서 뛰어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는 MDA-MB231이라고 하는 유방암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이 실험에서는 저희가 바이러스를 정맥 내 주사하거나 혹은 동일한 용량으로 그 종양 내 직접 주사하여서 동시에 이 투여 경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610번은 CD55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이고요. 607은 CD55를 발현하는 바이러스인데 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투여 경로와는 상관없이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CD55를 발현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종양 내에 직접 주사하는 것보다는 정맥 내로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식인 치료제를 종양에 직접 투여하는 것이 약물을 훨씬 더 많이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를 좀 뒤집는 결과였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종양 내에 바이러스를 직접 투여할 경우에는 그 치료제가 주사기 바늘을 따라서 그 종양 조직의 특정한 한 점에만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정맥 내 투여의 경우에는 혈류를 따라서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종양 조직에 고르게 항암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실험으로 저희는 이제 600 시리즈 항암 바이러스가 CD55를 실제로 발현하고 정맥 내에 주사를 했을 때도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뛰어나면서 특히나 종양 내에 투여하는 것보다 정맥 내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항암 바이러스는 반복 투여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투여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의 후천 면역 반응도 활성화되게 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 이후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 주사하였을 때 존재하는 중화항체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중화되어서 그 효과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어서 반복 투여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항암 바이러스계의 풀지 못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600 시리즈 바이러스는 중화항체를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를 좀 평가하고 싶어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종양이 없는 튜머 프리 발브씨와 블랙식스 마우스에 항암 백신이아 바이러스를 한 번 정맥 주사하거나 또는 1주 간격으로 3번 정맥 주사를 한 후에 매주 혈액을 체열하여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중화항체를 검사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발브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한 번 정맥 주사하였을 때에는 주사 후 4주차부터 유의미한 정도로 중화항체를 형성하였고요. 특히 반복 투여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주사 이후로 두 번째 주부터 중화항체가 유의미한 정도로 생성이 되고 저희가 관찰 가능하였던 마지막 시점인 5주차까지 생성된 중화항체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브씨가 아닌 블랙식스 마우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제 반복 투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CD55를 발현하지 않는 항암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주사하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의 형성 정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이고요. CD55를 발현하는 600 시리즈 바이러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아주 놀랍게도 동일한 실험을 마우스에 607번 바이러스를 주사한 다음 이 마우스의 혈액에 존재하는 607번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를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검정하였을 때에는 저희는 이 607을 중화할 수 있는 항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600 시리즈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반복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제가 이 발표 자료에는 싣지 않았지만 논문 자료를 보시면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CD55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와 동등한 정도로 생성이 되어 있지만 그 항체가 이 600 시리즈 바이러스를 중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후속 연구로서 어떠한 이유로 이 600 시리즈 바이러스가 중화 항체의 중화 효과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어떤 CD55나 컴플리먼트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600 시리즈 바이러스는 반복 투여가 가능한지도 계속 추후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해드리면 기존까지의 항암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의 정맥내로 주사하였을 때 이 혈액 내에 존재하는 컴플리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불활성화되고 주사한 용량의 일부만이 종양 조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줄어들게 되지만 또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한번 주사하고 나면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복 주사를 했을 때에는 이 바이러스가 중화되게 되어서 주사를 할수록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SJ600 시리즈 항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에 이런 컴플리먼트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맥내로 주사하였을 때도 충분히 많은 용량이 그대로 암세포에 전달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정맥 주사를 통해서 혈류를 따라서 바이러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전이암에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투여로 인해서 항체는 형성이 되지만 600 시리즈 바이러스는 이러한 항체의 중화 효과를 피할 수 있어서 반복 주사를 하였을 때에도 처음에 주사한 만큼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600 시리즈 항암 바이러스를 유전공학적으로 재조합한 껍질을 가진 바이러스, 영어로는 Genetically Engineered Indirect Virus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줄여서 GEEV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GEEV 플랫폼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ncolytic viruses have emerged as a promising form of cancer immunotherapy as they selectively infect and destroy cancer cells by exposing cancer-specific antigens and stimulating immune responses. Typically, oncolytic viruses are administered via intratumoral injection, as intravenously injected viruses are rapidly removed by the innate immune system. With this obstacle, oncolytic viruses have been considered for only a few indications, such as skin cancer. To address this barrier, Silogen developed a novel platform to bypass that innate immunity by expressing human CD55 on the outer lipid membrane of Vaccinia virions. The first line of defense for innate immunity is the complement system. The C3 convertase cleaves C3 into C3a and C3b, and the activated C3b triggers the complement cascade and facilitate clearance of viruses through opsonization and phagocytosis.
CD55, also known as a decay accelerating factor, is a potent inhibitor of complement cascade that breaks down the C3 convertase. By abrogating the C3 convertase, the oncolytic Vaccinia virus developed on this novel platform can survive longer in the bloodstream, as it is resistant to the complement response. To display human CD55 on the surface of the Vaccinia virions, Silogen genetically conjugated human CD55 with the transmembrane domain of the Vaccinia membrane protein H3. This platform, which provides genetically engineered enveloped virus, was named GEEV. The GEEV platform-based virus did not lose its infectivity, even in human serum, and endured Vaccinia-specific antibodies. This breakthrough, which provides new oncolytic viruses that can be repeatedly administered intravenously, resolves the shortcomings of oncolytic viruses and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cancer treatments across various cancer typ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GEEV or partnership discussion, please contact Silogen at bd@silogen.com. 네, 끝으로 감사드릴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연구소의 오근희 연구소장님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저희 팀의 이송희 과장님, 박미주 과장님, 정병진 대리님, 그리고 홍윤경 과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한 동물 실험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항상 저희 연구 결과를 해석하거나 면역 분석에 관련해서 고견 주시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동섭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으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전윤희 연구원님, 유지훈 연구원님, 그리고 신석경 연구원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